안녕하세요, 만입니다. 유튜브 영상에 남겨주시는 댓글 모두 다 읽어보는데요. 최근에 이 질문이 눈에 딱 보였어요. 내 그림체가 없어서 고민이에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종종 보게 되는 댓글입니다.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모작을 할 때는 잘 그려지는데 내 창작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잘 안 그려진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모작을 많이 해보라고 해서 그리고 있기는 한데 이렇게 계속 따라 그리다 보면 작가님 그림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이런 걱정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 고민의 해답을 4가지 스텝으로 바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워너비 작가님을 딱 한 명만 꼽으세요. 두 번째, 작가님 원작과 똑같이 모작을 해보세요. 세 번째, 5장을 모작했다면 한 장은 작가님의 자료를 보지 않고 그려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 이 루틴을 반복하세요. 차례대로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고, 작가님 작품을 모작을 하다 보면 내 그림체가 영영 없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을 위한 해답도 마지막에 제시해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이번 영상은 초보자를 위한 영상이고요. 중급자 이상의 분들은 이번 영상은 스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워너비 작가를 딱 한 명만 꼽는 겁니다. 고를 때의 기준을 알려드리자면, 이 사람처럼 그릴 수 있다면 정말 여한이 없겠다 하는 작가를 꼽는 거예요. 가능하면 만화를 기준으로 하면 출판을 했거나 정기적으로 연재를 하고 있는 작가님이거나, 일러스트를 기준으로 하자면 일러스트로 이렇게 낸 출판물이 있거나, 혹은 일주일에 그래도 최소 2번에서 3번 정도 주기적으로 SNS에 그림을 업로드하는 작가님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낙서나 크로키도 같이 올리는 작가님이 좀 더 좋아요. 왜냐면 자료가 풍성할 경우에 작가님의 그림이 만들어지는 프로세스를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이 워너비 작가를 고르면 장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나의 취향이 훨씬 더 확고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똑같이 모작을 해라 인데요. 그림체라는 것은 그저 이렇게 아름답게 그린 게 아니고요. 인체 비례, 이목구비의 조합, 묘사와 생략, 선의 유무와 선의 굵기, 강약 조절, 그리고 색감의 조합, 이 모든 것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한마디의 말로 아름답다라고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초심자 대부분들은 어떤 조화가 이루어져서 그 아름다움이 나오는지 그림을 한 장 딱 보자마자 알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첨삭을 하지 않고 그 원본과 최대한 똑같이 모작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똑같이 하느냐의 그 기준을 좀 알려드리자면, 원본과 똑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고 친구에게 사진을 보내줬을 때 친구가 어떤 게 원본이야? 라고 물어볼 정도로요. 그러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대충 모작을 하면 얻어가는 것들이 많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복사기가 된 것처럼 뇌를 비우고 똑같이 이렇게 옮겨 그리는 것에 집중을 하지 않고 반드시 왜를 생각하면서 그려야 돼요. 예를 들면, 왜 볼에 튀어나온 부분은 이렇게 선을 굵게 그리셨지? 머리카락은 선의 굵기가 이런 볼이나 어깨에 쓴 선보다 가늘게 쓰셨네? 왜 더 가늘게 그리시는 거지? 종아리의 길이를 허벅지보다 길게 그리시는구나. 원래 사람의 비율은 허벅지가 더 긴데 왜 종아리 더 길게 그리셨지? 이런 식으로요. 다시 한번 사실을 알려드리지만 우리는 복사기가 아니고요. 심지어 복사기는 우리보다 단시간에 똑같이 뽑아냅니다. 우리가 모작을 하는 이유를 늘 상기시키면서 그리셔야 돼요. 세 번째, 5장을 모작했다면 한 장은 자료를 보지 않고 그리기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에 먹었던 저녁 메뉴 기억나세요? 메뉴가 뭐였는지, 반찬이 뭐였는지, 그 위에 소스가 뿌려져 있었다면 그 소스의 맛은 어땠는지, 이렇게 기억을 자세하게 하시는 분들은 극히 소수일 겁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전 그렸던 모작 그림도 대부분 기억에서 날아갔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의 기억력은 9시간 정도 뿐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기억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써야겠죠. 제가 그림이 빨리 느는 친구들의 특징 6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메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자주 관찰하고 자주 생각을 하는 이런 방법도 있지만, 제가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느낀 가장 좋은 방법은 충격요법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료를 보고 모작을 하다 보면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내가 이 정도 실력이 되는군 하고요. 그래서 미술학원에서는 이렇게 모작을 많이 하다가도 가끔 이렇게 학원에서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러면 세상 충격을 받아요. 내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됐어? 막 이렇게요. 이때 뇌에 강렬한 놀라움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함께 받게 되는데 이 방법을 그래서 저는 충격요법이라고 부릅니다. 대신에 이게 정말 못 그리는군 하고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오답노트를 하듯이 어떤 부분은 내가 잘했고 어떤 부분은 잘 못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한 후에 다시 모작해 볼 그림을 볼 때에는 매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샅샅이 조금 더 꼼꼼하게 그리고 기억하려고 하면서 그리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술학원에서는 시험을 통해서 이 과정을 대신 거치지만 독학을 하신다면 내 그림을 채점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작하는 그림이 한 5장 정도 쌓였을 때 시험을 보듯이 한 장을 그림을 보지 않고 그리는 거예요. 이때 모르겠다고 대충 내던지듯 그리지 마시고 기억이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기억이 나는 무언가라도 붙잡아서 성심성의껏 다 그린 후에 오답노트 과정, 아까 말씀드렸던 무엇을 잘했고 못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로 가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이 루틴을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냐? 워너비 작가님 그림을 자료 없이 그릴 수 있을 때까지요. 저는 예전에 중학생 시절에 만화가 청기혁 작가님의 그림을 많이 따라 그렸어요. 그러면서 인체 비례도 익히고 눈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머리카락은 어떻게 그리는 게 좋은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작가님 그림만 따라 그리면 내 그림자는 영영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따라 그린다고 욕먹는 거 아닐까? 라고요. 근데 일단 오늘 알려드린 모든 과정은 연습장에 혼자 이렇게 그려야지 그린 것을 가지고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주변에 보여주거나 SNS에 업로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공부를 위한 모작이니까요. 그리고 내 그림체는 이렇게 하다 보면 안 생길 것 같은데 라는 의문에도 좀 답을 드리자면 한 가지 전제가 깔려야 하는데요. 모작 외에도 다른 공부 그림을 많이 그려야 돼요. 크로키, 해부학, 도형화, 사진 모작 이런 것들을 함께 비중 있게 하다 보면 여러분은 각자 하나의 자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모작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 그리고 미적 기준들의 그림에 녹아들면서 결국 자신만의 그림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정말 유명하잖아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요. 저 역시 중학생 시절 가장 우상으로 삼았던 청기영 작가님의 그림체를 많이 따라 그렸지만 제가 창작으로 그린 만화를 보면 청기영 작가님의 그림과는 또 다른 그림체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세월이 더 지난 지금은 아예 다른 그림체가 되어 있고요. 포인트는 모작만 하지 않고 다른 그림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자신의 생각 그리고 왜를 계속 질문을 하면서 모작을 한다입니다. 오늘 영상이 자신의 그림체가 없어서 고민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우린 또 다음 주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